나라 민주화에 큰 족적을 남기셨죠. 네,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빈소 조문 행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CCBB에서는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현역 의원으로서 최연소 국회의원, 최다선 의원, 그리고 대통령, 정치인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용기가 있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용기만 있으면 안 되는데 행동하고 실천했던 지도자다. 그래서 이 산업화 시기에 어떤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내서 앞장서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뤘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지역에 이제 그 조문소가 지자체에 마련이 되고 일반 시민 국민들이 이제 조문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셨다는 그런 추모 열기가 그렇게 확 달아오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그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분께서 이 역사에 이 민족에 뿌리고 가신 씨앗의 열매가 상당히 크고 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엄혹한 군사 독재와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셨고 이장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하셨던 정신이 용기와 실천, 행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화에 큰 별이 지셨고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함께 한 시대가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를 추모와 함께 또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온 국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조문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그 2대에 걸친 어쩌면은 굴곡진 인연이 계속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군정 연장에 대한 이 집회를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고 또 가택 연금되기도 하고 또 삼선개헌 반대로 해서 고초를 겪기도 하고 초산 테러도 당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대선 과정 또 공천 과정에서 이 차남과 관련된 비대위원장 때 예. 공천을 탈락시키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는 해소됐고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깊은 애도를 표하시면서 직접 문상을 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실제 직접 유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붓글씨로 남긴 말씀이 통합과 화합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 일이고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회를 척결함으로써 문민정부를 출발시키셨다든가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시작했다든가 또 금융실명제를 통해 경제 정의를 세우셨다는 이런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는 의미가 이분의 공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김영삼 대통령님의 어떤 시대적 어떤 과제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두 분에게 맡겨드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은 또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지 시대와 또 김영삼 대통령의 시대를 잘 바라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눈길을 끌었던 조문 행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회창 전 총리입니다. 사실 이회창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그 수많은 잠룡 가운데 그 대권 주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뿌리치고 딱 낙점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십니다만 이 어제 갔을 때 이회창 전 총재가 썼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현장에 그 조문객으로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음수사원. 다시 말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사원, 그 근원을 생각한다.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이나 공기처럼 민주주의의 존재나 족적을 잊기 쉬운데 김 전 대통령과 같이 역할을 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음수사원.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음수사원이라는 말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어떤 현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두 분의 관계가 그 현실 정치 속에서는 그런 관계들이 또 있으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기에 뭐 고인의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두 분 관계에 굉장히 그 독설도 서로 오간 적이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가는 것이고 그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 이해찬 정 총리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두 분 간에 쌓인 그런 어떤 현실 정치인으로서 가졌던 그런 어떤 묵은 이야기들을 다 털어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셔서 참 좋고 지금 어떤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그런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이 두 분께서 나누시는 이 무언의 대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하는데 큰 어떤 기준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게 되는데 예. 그 물을 마시는 그 물이 과연 이 물을 마시기까지 누가 샘을 팠는지 또 어떻게 해서 내가 마실 때까지 물이 왔는지 또 이 물을 마심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 물을 마시면 갈증 해소니까 시원하다 뭐 이런 표현 정도인데 진정한 의미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까지 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 시대에 와서 또 이제 통일의 시대로 가기까지 과연 이 시대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들을 어떤 분들이 해왔는지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고마움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후세에 더 부강하고 더 자유롭고 또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 하나만 그 창이요. 이회창 총재가 대선 후보가 점점 이제 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되고 정말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삼김청산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YS는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이 왔다. 내가 대권에 도전을 했는데 삼김청산을 외쳐야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결국에 과거 위에서 자라나고 과거를 딛고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은 단순하게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과거 청산이나 과거를 딛는 과거에만 방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은 YS께서 대단히 섭섭하지 않으셨겠나. 과거에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미와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뭐 서운하시긴 하셨겠지만 어쨌든 고인의 영정 앞에 이해창 전 총리께서 오셔서 음수사원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장우 대변인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시대에 쌓아오셨던 또 기여하셨던 그 의미를 충분하게 그 말씀 한마디로 두 분이 화해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듣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같은 질문입니다만 정치에 하시다가 앞으로 이제 그런 뭐 기회를 갖게 된다면 내가 나를 키워준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대의가 있을 때 어떻게 결국 이해창 총재가 그래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지도자는 공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만을 강조해서 삼김을 청산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마 그 의미가 맞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삼김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건 받아들이고 과가 있다면 평가하는 것이지 삼김을 다 청산하자고 그러고 나만이 도야청청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서 갈등이나 아니면 지역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화합하자는 정의한 의미는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이 삼김으로부터 상당히 반감을 불러오고 대선에서 표를 잃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였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그리고 서거 소식에 많은 걸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정치인의 아내 그리고 세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정치인의 아내입니다. 자, 사진 혹시 있습니까? 손명순 여사 사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명순 여사가 입관식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잠시 뒤에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준비해 주세요. 그 65년 반려자 손명순 여사, 많이 참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인다는 말들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조문 오신 그 여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건강이 정말 안 좋으시구나 하는 국민들이 다 걱정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참 숙명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희호 여사님이나 우리 손명순 여사님 또 권양숙 여사님 또 계십니다만 정치인 당사자는 예를 들어 당사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싸우기 때문에 덜 외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아내라고 하는 자리는 남편과 똑같은 것을 그런 것을 공유하고 하면서도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내조를 해야 된다는 두 배의 아마 더 힘든 자리가 정치인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희호 여사님이나 또 우리 손명순 여사님께서 오래도록 좀 건강하셔서 국민에게 그러한 가르침도 좀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명순 여사님의 그런 조문하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한 아내, 여자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다 배려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분들, 그러니까 YS나 뭐 DJ가 정치를 한참 하실 때는요, 동교동계, 상도동계 있을 때는 기자들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밥 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웬만한 사무총장, 당시에 뭐 원내대표, 그때 원내총무라고 했죠. 원내총무 댁에 가면 하루에 그 몇 끼나 하십니까? 뭐 20끼, 뭐 30끼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걸 다 부인이 하던 일이었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 여사님은 영부인 때도 조용한 내조를 기본적으로 했던 분 같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참 인생의 굴곡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가정에서 마음으로 지켜줬던 분 같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뭐 동교동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DJ든 YS든 그 밑에 참모들 포함한 따르는 분들에 대한 집으로 오면 밥 해주고 이런 아주 정말 힘든 일들을 아주 조용하게 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묵묵하게 해낸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말 해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미안함과 또 한편으로는 고마움 이런 것들이 노년에 계속 이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아마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이 부인들 고생 많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표현돼 있고 대신에 다른 영부인들보다는 조용하게 내조하고 또 외부로 활동하는 걸 가능하면 자제하고 이렇던 아주 전통적인 영부인이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 여사가 훨씬 더 나이 연세가 많으시죠? 예. 근데 참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건강을 두 분 다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그 전통적으로 말하는 민주당, 뭐 지금 새정치연합 민주당 그 맥을 같이 해오던 호남 그리고 지금의 야권의 DJ도 서거를 하셨고 이제 그 상도동계의 YS도 서거를 하셨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의 뿌리를 찾아가자면 양쪽 다 이제 큰 어른을 잃으신 건데 현역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초선 의원으로서 두 사람을 평가를 하신다면 또는 두 사람이 우리 정치에 남긴 의미나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뭐 과도 많습니다. 과는 뭐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야당의 그 통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영남의 대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개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또 하나의 척결 또 한편으로는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중앙청도 옛날 일제시대 그렇죠. 잔재를 청산하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업적이 있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업적이 IMF라는 그런 사태를 맞은 거에 대한 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공이 상당히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공이 정말로 크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지역주의 청산을 못했다는 거 그건 DJ나 YS 두 분 한편으로는 지금 살아계신 김종필 전 총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오는데 상당히 골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역적인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동서 화합이나 국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하는 이런 역할들은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큰 산이 되고 싶으신 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를 거산으로 하셨을 것이고요. 또 실제 본인은 거산이 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도 거산으로 우리 역사에 국민의 가슴 속에 그렇게 남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김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의 역사적 의미는 소위 87체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87체제, 87년도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면서 우리가 단임 대통령을 갖기 시작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예.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시대, 민주화의 시대였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87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이어서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진 몫이겠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 역사에 남겨주신 이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의 시대를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 완성의 시대로 이행해가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번 서거를 생각하면서 배우고 국민들께 그렇게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권이 그렇게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역사가 된 양김 시대 앞으로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그 정치인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